자, 지금까지는 이제 중성자, DT의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이 중성자가 원자핵과 어떤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거는 원자핵 하나하나와 이제 반응하는 것이었죠. 뭐 하나에 반해서 뭐 스캐터링 하거나 이닐라스트 여기를 시키거나 뭐 핵변환을 하거나 뭐 핵분열을 하거나 이런 원자핵 하나와 하나와 이제 반응하는 것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물질 자체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재료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에 대한 조사 손상,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mpurity production, 어떤 불순물을 재료 내에 만들어내게 된다. 두 번째는 atomic displacement, 뭔가 아톰들이, 원자들이, 물질은 잘 배치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게 재료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재료 내부에 이제 뭔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얘네가 이제 배치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는 내부에서 이오니제이션이 생기기도 한다. 이온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질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impurity production. 어떤 불순물이 생긴다는 건데요. 자, 방사성 핵으로 변환된다는 것은 중성자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포획이 된다든지 하전 입자를 방출하게 된다든지 또는 핵분열을 통해서 방사성 핵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성자가 느리게 가면 이제 잡아 먹어버린다고 했죠. 그러면 뭐 삼중수소가 형성된다든지 말씀드렸어요. 코발트라든지 이렇게 되면 방사성 핵 쪽은 변화가 된 거죠. 또는 하전 입자를 이제 프로톤이나 알파 파티클을 방출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경우도 이 핵이 방사성 핵 쪽으로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분열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이간 핵을 변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성자가 입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알파, N이 들어오면 알파를 만들거나 알파 입자를 방출하거나 프로톤을 방출하게 되면 지금 결국 양성자나 알파 입자가 결국 생겼다는 이야기죠. 재료가 원래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재료가 그대로 있는데 중성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양성자랑 알파 입자가 생긴 거죠, 내부에서.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양성자가 중성화되면 뭐가 되죠? 전자가 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소가 되죠. 알파 입자는 어떻게 되죠? 바로 헬륨이 됩니다. 수소와 헬륨이 되죠. 근데 이게 온도가 그냥 일반 보통 온도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체 상태가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 내에 갑자기 우리 멀쩡하던 재료 내에 수소하고 헬륨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뭐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수소와 기체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가 기체가 있으니까 압력을 가해주겠죠, 내부에서. 기체니까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원자들이 그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부 압력에 의해서 물질의 스웰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화성에 봤을 때 호스포 올라오듯이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선 조사에서 생겨난 불순물, 이런 프로톤이나 수소나 알파,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는 결정체의 정기적인 기계적 성질을 바꿀 수 있는 구조 결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특성이 달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재료가. 그리고 중성자 포획을 하게 되면 어떤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삼중수소 생각하세요. 그러면 디케이, 이게 디케이를 하잖아요. 붕괴를 한단 말이에요. 붕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발생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방사선이 또 상호작용을 계속 일으키게 되겠죠. 주위에 있는 재료들과. 화학원소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붕괴를 하면서 나오는 방사선이 물질에 흡수돼서 이 방출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방사선이.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재료 안에 그냥 방사능 물질 하나 넣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이온이 조사된 경우에는 핵이 이온을 흡수하게 되면 화학 원소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핵변환이 바로 일어나겠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작용은 아니겠지만 일단 이온이 만약에 들어왔다 재료 안에 그럴 경우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핵융합에서 이제 퍼스트 월 생각해 보시면 중성자도 들어오지만 하전입자 들어오죠. 그래서 하전입자 굉장히 높은 에너지 들어왔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핵에 이온 흡수가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핵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atomic displacement입니다. 위치를 바꾼다. 자, 원자들이 다음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원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예쁘게 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데 위치를 이동한다는 거죠.
위치를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버리면 하나가 빠져나가버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겼죠. 예를 들면 하나가 나가버렸다. 그럼 여기에 공간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는 인터스티셜, 그 격자 구조의 중앙에 이제 위치하게 버린다든지, 격자 구조에서 다른 원자와 교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믹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지금 이제 중성자뿐만 아니라 양성자,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에너지 150kV 이상의 전자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토믹 구조를 바꾸는 현상. 이런 아토믹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탄성 충돌 또는 방사선에서 의해 유기된 여기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원자 운동으로 변환함으로써 발생을 한다. 충돌하게 되면 자 와서 때렸어요. 그럼 얘가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가버릴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거나 또는 얘가 여기가 됐어요. 여기 되면서 얘가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하전 입자가 물질을 통과할 때는 하전 입자의 에너지는 궤도 전자를 역이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로 해서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멀쩡하던 이 원자가 그 에너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성 충돌로 해서 튕겨난 원자는 프라이머리 낙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베이컨시가 생기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자구조 중간에 위치한다든지 하나가 비어버린다든지 이게 바로 프랭켈 페어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자, 이걸 두 개를 같이 해서 이제 프랭켈 페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프라이머리 낙원 한번 충돌해서 중성자 때렸어요. 그럼 얘가 다른 애를 가서 또 때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성자 와서 때리고 다른 애를 가서 또 때리기도 하겠고 2차적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베이컨시라든지 인터스티셜, 그리고 프랭클 페어스, 그리고 디슬로케이션 같은 거는 2차 입자의 비적을 따라 발생하겠죠. 이제 충돌했는데 이제 얘가 원자가 충돌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이 비적을 따라서 궤도를 따라서 이런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중에 비전리 에너지 손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No Ionizing Energy Loss라고 해서 NIEL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정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단위 길이당 비전리 이벤트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MEV per meter, MEV 제곱미터,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데미지는 충돌에 의한 에너지 손실에 비례하겠죠. 에너지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더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이런 여기 와가지고 얘가 처음 인스턴트 왔어요. 빨간에 와서 땅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다른 데 이동해 버렸어요. 얘 비어버리고요. 공간이 비었어요. 그럼 베이컨시라고 하고 얘가 다른 데 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인터스티셜. 두 개를 프랭클 페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겠죠.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베이컨시 결함 비어버렸죠. 가서 빵 때려가지고 얘가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인터스티셜 가운데 이제 어딘가 가서 얘가 와가지고 있는 거 인터스티셜. 그 다음에 서브스티튜셔널이에요. 이거는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뺐네요. 그래서 밀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상황이 되겠죠. 프랭켈 결함은 이런 걸 말했죠. 00 베이컨시랑 침입한 원자 두 개 쌍을 프랭켈 결함이라고 말씀드렸고 숏키 결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이온의 동공 여기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양이온.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두 개의 쌍을 이제 숏키 결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스로케이션 같은 거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에지 디스로케이션인데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경우도 생겨요. 보세요. 구조가 있다가 보면 이상하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거 없어요. 하나가 없죠. 이렇게 이런 상태가 발생합니다. 여기 슬립이 이렇게 있을 경우인데 슬립 디렉션이 이렇게 됩니다. 자, 슬립 플레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이제 포지티브 엣지 디스로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보통 이렇게 멀쩡하던 게 저런 슬립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발생했죠.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스크류 디스로케이션이 생기기도 해요. 이렇게 변형이 가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 에지 디스로케이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여기 하나가 비어있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 비어있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생기겠죠. 에지 디스로케이션 근처에 보시면 이쪽은 압축이 되겠죠. 보시면 더 많으니까요.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팽창이 되겠죠. 여기는 더 적고 여기 더 많으니까 팽창이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는 압축이 되고. 이쪽은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비틀림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스트레스를 또한 받게 됩니다. 에지 디스로케이션 근처에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들이 생길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동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제 디스로케이션 루프 같은 건데 이게 제로에서 생기는 거랑 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 플라워 쉐입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 일반적인 쉐입입니다. 이 경우는 순수 철에 의해서 지금 발전하는 거 볼 수 있죠. 디스로케이션이 계속 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 의해서, 이라디에이션에 의해서 이런 디스로케이션들이 생기고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플라워 쉐입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철과 크롬이 들어있는 이제 재료입니다. 420도에서 있고요. 380도에서 이제 철에서의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걸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본 거죠.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런 디슬로케이션 루프들이 계속 커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당함으로써 재료가 굉장히 큰 변형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손상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재료의 특성도 변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많이 자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퍼져나가는 거죠. 충돌에 의해서. 자, 그러면 또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요. 방금 전에는 실험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를 이제 보셨고요. 굉장히 흥미롭죠. 근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몰레큘러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인데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캐스케이드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나는 이런 캐스케이드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이 경우로 이제 10kV 아톰이 들어온 경우에요. 프라이머리 이제 낙원인데요. 이건 FCC 라티스 구조에서 발생한 겁니다. 근데 보시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걸 보죠. 입자 구조가 원래 이렇게 촘촘하게 입자들이 잘 배치되고 있었는데 와서 꽝 때리게 되니까 보시면 뭐 폭탄이 터진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막 다 퍼져나가고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게 보시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다 변형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이 내부는 굉장히 많은 변형이 일어난 것을 또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이런 것들을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입자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에너지의 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뒤쪽에서 제가 또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을 일으켰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오나이제이션이죠. 이건 뭐냐? 그러면 원자로부터 전자를 없애게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 반응하는데 전자를 빼버리거나 전자가 튀어나가게 만들거나 또는 하전 입자가 이동하는데 그 경로에서 이온쌍을 형성해버리는 게 바로 이오나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죠. 이오나이제이션 전리죠. 전리는 전자가 결국 중성원자에서 붙거나 제거되는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알파 입자 또는 베타 또는 프로톤 같은 경우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전리시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중성자와 감마레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 전리를 일으킵니다. 전리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아래 같은 순서대로 차례로 이제 분자 형성에 대한 손상이 증가하는데요. 먼저 금속 결합입니다. 메탈릭 본드죠. 이 경우는 가장 손상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온 결합, 이오닉 본드고요. 그 다음 공유 결합, 코밸런트 본드죠. 이 경우가 가장 많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전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생체 조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유 결합은. 생체 조직은 전리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작은 체적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서머리 히팅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방사 차폐체의 매우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자, 또한 물과 유기물에서 이제 흡수된 전리 에너지의 대부분은 화학적인 결합을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화학적 결합을 깨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금속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물질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리를 하게 되면 금속에는
이제 열이 나타나니까 금속이 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성이 변화되죠. 자, 여러분 뭐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뭐 검을 여러 번 만들거나 거기 대장간에서 땡땡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열을 주고 이렇게 그다음 한꺼번에 식혀버리거나 이러면서 물질의 특성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주게 되면 이제 금속이 이제 특징이 변할 수 있겠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중성자가 들어왔을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탈릭 본드, 금속 결합이나 이오닉 본드, 이온 결합에 주로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현상을 좀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원자핵과 중성자가 반응한 것도 말씀드렸고, 또한 재료와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실험적으로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이 재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멀티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랭스 스케일도 보시면 굉장히 작은 아토믹 레벨입니다. 거기서 나노미터. 그래서 나노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 밀리미터에서 수미터 이렇게까지 굉장한 스케일이 굉장히 폭넓습니다. 타임 스케일도 굉장합니다. 보시면 피커세컨드,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나노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세컨드에서 세컨드, 세컨드에서 이어, 그 다음에 데케이드까지 이렇게까지 수십 년일까지 굉장히 긴, 굉장히 넓은 타임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물리 현상도 이해하는 것도 다 다르겠고. 그래서 이걸 한번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여러분 보여드리는데요. 이 아래쪽은 이제 우리가 프라이머리 디펙트나 디펙트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쇼트텀으로 어닐링 되는 것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레벨에서는요. 여기서는 이 라디에이션 우리가 조사할 때의 템퍼레처라든지 에너지 스펙트럼이라든지 플럭스, 플루언스, 서멀 사이클링 그 다음에 초계의 머티리얼의 마이크로 스트럭처를 인풋으로 넣어줄 수가 있죠. 이런 현상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헬륨이나 하이드로전 제너레이션도 이 영역대에 해당됩니다. 아까 프로톤이나 알파 파티클이 형성된다 말씀드렸죠. 하전 입자 방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디펙트가 어떻게 서로 리콤비네이션 되고 클러스터링이 되고 그다음 마이그레이션 되는 부분을 이 정도 영역대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럼 가스가 디퓨전 되고 트래핑 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이 영역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에이징이나 로컬 솔루트의 리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 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럼 롱 레인지 조금 더 롱 레인지에서 이제 디펙트가 어떻게 이런 결함 같은 게 트랜스포트하고 어닐레이션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대죠. 여기는 좀 더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연도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얘도 마이크로미터 단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이 어떤 디퓨전을 인한스 시키고 세그리게이션, 솔루트의 세그리게이션 같은 거 시킬 수가 있죠. 뭐 격리 같은 거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노나 마이크로 스트럭처 그리고 로컬 이제 화학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뉴클레이션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익스텐드된 뭐 디펙트들이 자라게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침전이 된다든지 응결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크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데이터를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럭처 나 임팩트, 디펙트나 솔루트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또한 다시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하드니스나 뭐 덕틸리티 이런 거 경도나 강도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증가하는지 뭐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재료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핵융합 재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머티리얼의 퍼포먼스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랙처, 터프니스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통과해야지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피직스가 타임 스케일과 랭스 스케일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자,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부 다 실험으로 해볼 수가 없고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같은 걸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랭스 스케일과 타임 스케일과 랭스 스케일에 맞춰가지고 하는데요. 이쪽은 이제 앞 이니셜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닉 뭐 스트럭처 메소드고요. 그래서 거의 양자역학 단계로 아주 작은 단위에서 이제 계산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포텐셜 같은 걸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몰레큘러 다이나믹,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입니다. 아까 시뮬레이션 결과 하나 보여줬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폭탄 터지는 것 같이. 이게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세미 임페리칼 포텐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포텐셜 자체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긴 하고요. 뭐 양자역학적인 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우리가 키네틱 몬테카를로 같은 걸 하고요. 3D 스페셜 캐스케이드 에이징이나 데미지가 어떻게 축적돼 가는지를 계산할 수 있고요. 레이트 티어리도 있습니다. 1D 클러스터 이볼루션 이퀘이션을 이제 가지고 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서머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키네틱스를 여기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3D 디스로케이션 다이나믹스를 보게 됩니다. 디스로케이션 자체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기는 몰레큘러를 보다가 그러면 디스로케이션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이볼루션 하는가, 디펙트의 앙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만 해도 세컨드 단위, 마이크로미터 정도 단위죠. 컨티뉴 메케닉스 되면 이제 구성 물질들이 어떻게 특성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프랙처 메커니즘으로 가게 되면 머티리얼의 페일리어, 그 다음에 가장 큰 스케일로는 이제 파이나이트 엘리멘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좀 매크로스코픽하게 디포메이션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티드 시스템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체적인 큰 시스템을 보게 되고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핵융합 재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안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